뭐니 뭐니 해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오늘 월요일도 즐기면서 돈을 좀 벌어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첫 번째 주자는 이슈의 외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 주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1분기 성적표를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반도체 실적이 좀 안 좋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잠정 실적은 이미 나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진짜 이제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데 오는 27일에 삼성전자가 먼저 1분기 사업 부문별 실적을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네. 이 7일에 이미 잠정 실적에서 밝혔습니다만 그 삼성전자 연결 기준으로 해서 1분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천억 원대. 그래서 지난해 동기보다 95.75%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009년 1분기 때 그때가 이제 그 금융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1분기가 5,900억 원 이후로 14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대 이하로 내려왔다. 이런 내용을 전에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잠정 실적이 이제 진짜 실적으로 발표할 때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원대 적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추가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결국 감산하겠다 이야기죠. 네.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여기 하이닉스 이런 쪽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분기 26일입니다. 하이닉스는 26일에 실적 발표 들어갑니다. 컨퍼런스 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9곳의 이제 컨센서스 그러니까 그 실적 전망치를 이제 종합해 보니까 네.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3조 5,604억 원의 영업 적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까 삼성전자가 4조 원대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 적자 얘기했는데 이 하이닉스 역시 3조 5천억대 영업 적자를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90% 이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60.66%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해 본다면 영업 적자 2분기에도 3조 원대 계속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반도체 부문에서는 적자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역대급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이제 25일, 26일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그 증권사 컨센서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 나왔는데 현대차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 가까이 증가한 2조 9,910억 원. 그러니까 거의 여기는 또 그 반도체하고 거꾸로 지금 가고 있죠. 또 매출도 23.99% 그러니까 24% 가까이 되는데 37조 한 분기에 37조 이상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또 기아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매출은 29%, 영업이익은 50.4% 이렇게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매출이 한 23조 정도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영업 실적 전망치에서 기아 자동차가 2조가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왔는데 네. 최근 전망치는 여기에서 4천억 원이 더해져서 2조 4천억. 그러니까 뭐 분기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좀 전망이 밝아 보이는데 이 1분기 증시를 잘 읽었던 배터리주의 실적은 과연 어떨지 주가만큼 실적이 좋을까요? 반영이 될까요? 일단 뭐 배터리는 조금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는 좀 괜찮은데 그 SK 관련한 이제 배터리 주식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조정을 좀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연결 기준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6,33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26일에 이제 이번에 세부 실적을 공개할 겁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상황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27% 증가한 3,812억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4천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영업이익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배터리에서 좀 후발주자인 SKO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네네. 이런 발표가 뭐 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좀 밀리기도 하고 수율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포드 F150 픽업 트럭 생산 차질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분기에만 3천억에서 4천억대 적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이 호텔주로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이제 리오프닝 진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관광객은 아직까지 막혀 있습니다만 그 개별 관광객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제주도를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곳으로 지금 중국 개별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기획재정부가 3월에 그 소매 판매 속보치 그러니까 기본 통계를 좀 냈는데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503% 그러니까 6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거 리오프닝의 확실한 수혜를 지금 입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의 매출 증가율이 2월보다 2%포인트 높아지게 됐고요.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8.1%에서 9%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큰손들이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중국 큰손이 없어도 호텔주, 카지노주들이 돌파구가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저희가 최근에도 그 파라다이스를 다루기도 했고 제가 직접 파라다이스 그 시티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카지노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네네. 갔다 보니까 일단 중국어를 하는 손님보다 일본어를 하거나 또 이렇게 그 영어를 하는 손님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일본이 1등, 지금 현재 그 한국에서 카지노 찾는 분들 중에서. 그다음 2등이 미국, 그다음 3등이 이제 중국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중국의 큰손들이 오지 그렇습니다. 않았다라는 네, 그러니까 얘기인데. 이것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파라다이스가 올해 1분기에 그 2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특수가 이제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니까 중국 특수가 시작되면 뭐 난리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연간 그래서 파라다이스의 영업 컨센서스는 1,232억 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번 1분기에는 255억 원 정도 했지만 뭐 211억 원 정도 했지만 네. 연간으로 보면 1,200억 원이니까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호텔 호텔 신라. 신라는 어떤가요? 예, 호텔 신라 지금 계속해서 뭐 요새 신라 호텔 가보면 사람들 북적북적하죠. 네네. 영업이익이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해서 166.8%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지금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텔 신라가 최근에 이제 3월 달에만 18%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중국 특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텔 업종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네.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텔주도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S바이오메딕스가 네.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인 18,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18,000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사이에서 평가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도 이제 오늘 일반 청약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회사입니다. 이 회사 S바이오메딕스. 그래서 공모가 일단 희망 범위 상단에 확정한 거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게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는가 하면 또 괜찮은 주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기관 투자자 53.3%는 상단 이상의 가격을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664곳이 이렇게 했는데 또 하단 이하의 가격을 제시한 곳이 또 532곳, 그러니까 42.7%. 이렇게 좀 극명하게 완전 갈라졌군요. 똑같은 회사를 두고 이렇게 네. 극명하게 달리 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이제 좀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미래 실적 추정치를 너무 과다하게 부풀린 거 아니냐. 이제 이 하단으로 쓴 기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또 앞으로의 그 매출 증가세를 보면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전년 대비 매출이 36% 증가를 했고 적자 폭이 3년 연속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적자가 아니냐. 앞으로는 이제 흑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평가를 받는데 지금 S바이오메딕스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이 오늘과 내일 진행됩니다. 네.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매력이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랜만에 나오는 줄기세포 관련 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 에스테팜이 있습니다. 이 자회사 에스테팜을 통해서 국내 1,500개 이상의 미용, 성형 이런 쪽에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상품만 잘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이 상품을 팔 곳은 이제 1,500곳 가까이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세포공학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매력도를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오늘 내일의 공모주 청약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돼 봅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공모주 청약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간을 투자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강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철강주 주가가 지난주에 펄펄 끌어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깜짝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철강주 주가 모멘텀이 뭐였을까요? 일단 아까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안 들어온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 다시 뭐가 좀 일어날까요? 당연히 이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경제 활동이 이제 다시 활성화되고 그러면 네.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제 그 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좀 해제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경기 회복을 신호탄으로 하면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후방 산업이 철강이죠. 그래서 네. 철강주 강세는 사실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블룸버그에서의 분석입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12조 2천억 위안을 쓸 것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2,326억 6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기본인 산업의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국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결국 이제 철강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니까 한국에 있는 KRX 한국 거래소의 KRX 철강 지수를 보면 10% 가까이 올랐다. 중국 경제 성장률, 철강제 수요가 계속 오를 것이고 국내 주요 전방 산업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철강 산업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국가스공사 2분기 미수금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2분기 둔화됐던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미수금이라는 게 결국 이제 받지 못하는 그 금액이 많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분기에 미수금이 12조 원 가까이 쌓였고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발되더라도 미수금이 쌓이는 속도가 2분기부터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동절기가 사실 이번 겨울이 그렇게 1월 들어서는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됐고 그 판매 단가, 도입 단가 이런 거에 괴리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미수금 쌓이는 속도가 2분기부터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한국 가스공사는 이제 또 상장사니까 이러면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이 바닥일까? 이러면서 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배당 정책에는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회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상황이 나아진다 이런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미수금이 이제 점점 이제 좀 쌓이는 속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배당 정책은 미수금 회수와 별개로 봐도 앞으로 한국가스공사 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네. 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보니까 배당 정책까지 정상화될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까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연말 기준에서 이익 체력은 배당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점 정책 불확실성만 해소된다고 하면 배당이 예년처럼 팍팍 줄 수 있는 그런 관련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별도 기준 예상 주당 배당금은 약 2천억 원 정도라고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7.1%의 배당 수익률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와,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면 물론 이제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또 약간 이제 에너지 가격을 오르니 내리니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현 상황대로만 간다면 배당률이 7.1%까지는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 매경 TV에서 이렇게 이승기 사태, 그러니까 이승기까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엔터주가 사실 그죠. 중요하잖아요. 네. 엔터주가 우리 이 주식시장에도 많이 이렇게 지금 입성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희가 법정 관련된 뭐 연예인 소식 이런 것들까지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소위에 통과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엔터사 소속 이제 연예인한테 수익 정산 내역을 그동안 이제 이승기 사태를 보면은 뭐 투명하게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본안이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엔터사는 해당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1회에 공지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좀 그 리스크가 떨어지는 거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불투명성이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개정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연예계에서도 좀 지켜질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네. 그것이 엔터주에도 잘 반영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